2026년 6월 20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내일 본업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주간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일주일 5일 동안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4승 1무를 하면서 상위권과 격차를 줄이는, 승패 마진을 줄여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주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너무 약한 팀들 상대로만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5할 이상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 상대로는 롯데자이언츠가 11승 1무 23패입니다. 승률이 3할 2푼 4리예요. 하위권 팀을 만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승리를 3게임 중에서 하나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번 일주일에 이 5경기 4승 1무를 과연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예. 그와 동시에 남은 시즌 한 80경기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시즌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기 좀 그렇죠. 이번 주 경기들을 보면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전민재 선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민재 선수였어요. 주간 6안타를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 전까지입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6안타에 홈런 2개, 무려 8타점을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3, 4, 5번 클린업 트로에 들어간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타점이나 기록했다는 거는 팀에서 타점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결승타가 이번 시즌 6개나 됩니다. KBO 통틀어서 이번 시즌 결승타가 리그 공동 3위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결승타를 기록한 선수가 8개니까 사실상 팀의 클러치 히터는 지금은 전민재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유격수 자원들로만 놓고 봐도 이 유격수 WAR이 4번째 위치입니다. 결코 이제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이 유격수가 약점인 팀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곧 롯데 통산 유격수 WAR 3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신봉기 선수가 현재 롯데 통산 유격수 WAR 3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신봉기 선수는 3루수를 겸업한 기록도 있는데 그거를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제 WAR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곧 역대급 롯데 통산 최고 유격수로 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키노가이님 말씀대로 아구나 체력 이슈 때문에 작년에는 리그 중반부터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FA 때문에 소란도 있었고 그리고 비시즌에 자기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태미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보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동물야구 사랑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학주나 노진혁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죠. 다음입니다. 이민석 선수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6월 19일 7이닝 1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 선발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선수의 7이닝 2실점은 팀의 승리는 물론 전반적인 로테이션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투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3번 등판을 했는데 등판 기록 전부 다 5이닝 이사를 소화를 해줬단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팀의 5선발들은 5이닝을 못 채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체 선발은 4이닝을 못 채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체 선발은 5이닝 이상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덕분인지 많은 선발 투수들이 휴식을 취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선발 투수가 없어요.
선발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는 운영 방안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순간이 왔다. 계속 이민석 선수를 이제 뜨문뜨문 선발 투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민석 선수를 출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화끈하게 그냥 6선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6선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엔트리에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투수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수 중에서 로테이션을 도는 야수 한 명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6선발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미 롯데 선발 투수들은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고 경기당 너무 많은 투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병 투수들도 각 선수들마다 스태미너가 분명히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6선발을 가주는 게 맞다는 거죠. 투구수가 10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6선발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황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뭐 처음에 제가 요 챕터를 준비할 때는 황성민 선수가 이번 주 너무 잘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이핑을 하고 기록을 보면 볼수록 칭찬으로 안 끝나는 거죠. 이번 주 분명히 황성민 선수는 잘했습니다. 11타수 4안타, 볼넷도 3개를 얻었고 도루도 3개를 기록했어요. 1번 타자로 나와서 이 정도 기록이면 사실은 제가 아니면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성적이죠. 4할이 넘는 출루율로 살아나가서 6번 중에 3번의 도루를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도루 실패도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거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날 경기 따라 좀 다리가 안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참작은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견수 수비에서 계속되는 아쉬움이 있고 도루에서 주루에서 너무 많은 미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선수를 뭐 좋게만 바라보기는 되게 힘들다. 굉장히 애증의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는 기습번트 안타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만 번트로 안타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번트로 안타를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제가 지금 표로 갖고 온 게 나이별 혹은 연도별 내안타 비율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황성민 선수는 20%가 넘는 그런 시즌도 많았고 대부분 20%의 내안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5번 중에 1번은 무조건 번트 안타 혹은 내안타란 얘기거든요. 이게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정소민 선수도 20%가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15% 아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즌도 많았습니다. 제가 같은 나이대를 가지고 와서 그런 거지 정수빈 선수는 15%가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박혜민 선수도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내안타 비중을 줄여오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15%가 안 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라이브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황성민 선수의 고점, 실링,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선수는 이대형이었다. 이대형이라는 이 선수는 내안타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FA로 팀을 옮기고 난 다음부터도 25%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쎄요, 선수가 자기 생존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애증의 눈빛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부산토종아씨님은 제가 마왕한테만 너무 짜다,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트로 만들어내는 안타가 안 좋긴 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네. 박상진님께서는 이제 황성빈이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바라볼 때 뭐 요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뭐 선수의 스타일이고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면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거죠. 네. 네, 저도 써니님 말씀대로 나이가 이제 30살이 됐기 때문에 스타일을 바꾸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자기 생존을 위한 방법을 유지를 하느냐, 스타일을 조금 더 갈고 닦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타자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한동희가 오늘 경기에서 4번 타자로 나와서 3안타를 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격력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팀 타선의 중심을 책임져주는 4번 타자들의 부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은 한동희보다 나승엽 선수가 더 4번 타자로 출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타율이 2할 3푼 4리에 그치고 있고, 한동희 선수도 83타석을 4번 타자로 들어갔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출루율은 3할 1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점이나 장타는커녕 출루마저도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5번 타자로 갖다 놓으면 출루도 물론이거니와 장타율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젊은 선수들이 가지는 이 4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4번에만 왔을 때 이 안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던 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대호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4번 타자를 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1번, 2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4번 타자는 이 살아나간 1, 2, 3번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한동희 선수가 3안타를 치고 좀 타격폼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요일 경기 혹은 다음 주까지, 멀게는 다음 주말 LG전까지 이 4번 타자로서의 타격감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